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시험평가 3팀을 맡고 있는 시험평가 3팀장 구승환이라고 합니다. (5.56mm) 끼면은 우리 K2 소총 역할, 네. 적성국 뭐 AK 소총 총열을 끼면은 AK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3mm가 넘어가도 불합격이에요. 어떤 시험장인지 시험 시설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방탄시험장이고요. 저희는 실내에서 방탄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복이라든가 헬멧, 유리, 그리고 철판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안전상 이유 때문에 밖에서 별도로 원격으로 격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이 뭐 시험할 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다 세팅을 끝내놓으면 사람 원격으로 이제 조정해서 맞습니다. 방탄 시험을 하는 거군요. 실제로 방탄시험이다 하면은 총을 가지고 막 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탄시험은 이 시료가 직각으로 맞을 때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시료는 움직이고 총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끝쪽에 보면 총열이 일직선으로 항상 위치를 고정하고 있고, 이 시료 거치대가 움직이면서 맞는 위치가 조절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단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가장 눈에 확 띄는 거는 팀장님 바로 뒤에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방탄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자, 어떤 탄을 방어하느냐, 그리고 어떤 속도에서 막느냐예요. 예를 들어 5.56mm인데 100m/s에서 맞을 때 위력하고 1000m/s로 맞을 때는 위력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규격에서 어떤 탄자와 어떤 속도로 맞춰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속도 측정 스크린이에요. 탄환이 날아가는 속도를 맞습니다. 내가 요 사이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요 구간의 시간, 요 구간의 시간, 이 측정되고 거리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네. 속도가 역으로 환산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파괴력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계산하는 네. 기계가 되겠군요. 규격에서 보면 예를 들어 오늘 시험은 철판인데, 이 철판은 예를 들어 뭐 100에서 막아야 된다, 100에서 뭐 7.62mm 보통탄을 막아야 된다, 200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규격에 맞게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나갔는데 뚫려 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규격을 오버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하는 그 각각의 품목들은 다 쏘고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규격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 개인용 방어물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뚫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장기가 있기 때문에 맞은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밀려버리면 장기 같은 게 손상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 방탄물자는 안에 사람을 형상화한 클레이라는 걸 써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시험하는 거는 임계치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관통하고 미관통을 계속 발생을 시켜서 50%의 확률로 뚫릴 수 있는 속도를 추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으로 쏘고 150으로 쏘고 100에서 맞고 150에 뚫리고 130으로 쏴서 만약에 뚫리면 120으로 쏴서 막는지를 보고, 그래서 결국에 평균을 내서 얘는 125에서는 50% 확률로 뚫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거기 임계치입니다를 계산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만들어진 장갑에 이 한 면만 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쭉쭉쭉 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균일하게 균질하게 만들어졌느냐, 그것들을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시험을 하면서 쭉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시험을 1년에 어느 정도나?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700건 정도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700건이요? 네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한두 차례 이상의 시험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판이라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뭐 클레이를 넣고 방탄복에 대한 성능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네네, 가시죠. 실제로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사람의 몸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어이구, 예. 사람의 몸을 형상했다고 보면 되고, 잠깐 잡아주실래요? 네네네. 실제로 얘가 지금 사람 몸이에요. 네네. 그럼 말랑말랑하죠. 네. 사람은 지금 온도로 환경 처리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관통이 되면 총이 우리 앞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 뒤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관통된 상황에 대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긴가가 이렇게 뚫리고 뒤에 이런 구멍이 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인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사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탄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먹고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구멍이 좁아도 나갈 때 이렇게 회전하면서 몸을 뚫고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탄마다 형상이 좀 달라요. 아 탄마다 권총탄은 이런 식으로 앞에가 크고 뒤에가 좁거나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소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앞에가 엄청 작고 뒤에가 좀 크게 뚫리죠. 탄 특성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래서 맞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후면이 이렇게 파인 정도가 나오는데 맞았을 때 이만큼 밀렸다는 걸 형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시험할 때는 이 앞에 방탄 조끼를 입히고 그 뒤에 이 클레이를 놓고 맞습니다. 사격을 했을 때 이건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이렇게 관통이 되면 무조건 안 될 거고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니까 요 후면 변형의 깊이를 보게 돼 있어요. 요 깊이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43mm가 넘어가도 불합격이에요. 안 뚫려야 되고 43mm가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탄 조끼를 입고 맞아서의 충격을 얼만큼 얘가 흡수하느냐 그 이제 적격한 기준이 44mm로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합격 이렇게 이제 판정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의 충격이 있다는 거는 총을 맞았을 때 죽진 않더라도 일단 갈비뼈나 이런 건 다 부서지게 되겠죠. 이게 상당한 내상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클레이도 그렇고 온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저희 이 실내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예를 들어 21.9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온도에 50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습도 환경 안에서 시험하라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냉동고 같은 데서 시험을 하게 되면 얘가 빨리 굳어버리겠죠. 그럼 그만큼 성능이 덜 나올 거고 엄청 뜨거운 환경에서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더 깊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규격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이 클레이의 특성과 맞춰서 이 온도에서 보관해서 해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잘 지키면서 이제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런 시험장이 국내에 뭐 국가기관이 하는 데가 또 있나요? 국가기관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고요. 업체가 2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속사당하면서 네. 아니면 해외에 맡겨야죠. 아 그렇군요. 해외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게 해외에 나갔을 때 그게 만약에 유출되거나 하게 되면 적군은 우리 성능이 어느 정도니까 우린 그걸 더 뚫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보나 보안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그게 국가기관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진짜.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시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거는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총열일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경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조절을 해요? 이 총열을 갈아 끼면 됩니다. 지금은 7.62mm 총열을 껴놓은 거라서 얘가 7.62mm 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9mm 권총 총열을 끼게 되면 9mm 권총탄의 역할을 하고 5.56mm 끼면은 우리 K2 소총 역할 그리고 적성국 AK 소총 총열을 끼면은 AK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총을 쏘면 네. 반동도 있고 막 그래서 네. 사람이 쏘면 얘가 뒤로 밀리면서 반동을 흡수하게 돼서 그러면 조절을 얘가 스스로 다 해주면서 되게 그럼 안정적이겠어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시험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항상 선결돼야 되는 거라서 안전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저희가 확실하게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탄 자체를 우리가 눈앞에서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쏘지 않고 탄두를 여기 뽑아서 추진제를 덜어내고 양량을 여기서 조절을 해서 다시 결합해서 쏘는 거예요. 그럼 탄약의 양을 조절해서 탄의 속도를 조절하는 예. 거군요. 이게 풀 충전돼 있으면 가장 빨리 나갈 거죠. 그렇죠. 그럼 눈앞에서 맞는 효과니까 조금 덜어내면 50m에서 맞는 속도로 환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탄약의 무게를 저기서 달아서 탄두를 여기서 결합을 해서 저기다 쏘는 거군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한 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격 셋, 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순식간에 이게 진행이 되네요. 이게 여러 번 하게 되고 지금 PP라는 녹색 판을 들었잖아요.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탄속을 더 올려서 쏘겠죠. 그래서 뚫으면 다시 조금 낮춰서 임계치를 계속 찾아가는 시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지금 이 녹색 점 위치에 그대로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안에 철갑탄 탄자가 박혀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리죠. 네. 저 안에 철심이 저게 박혀 있는 탄이에요. 철갑탄. 그렇기 때문에 박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격하겠습니다. 사격 셋, 둘, 하나, 둘, 셋.
이번엔 뚫렸군요. 네, 빨간색으로 뜨면 관통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뚫려 있죠. 탄자는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박혀 있겠죠. 뚫고 나가서. 그러면 이 뒤에 고무바는 여기 고무하고 안에 흙으로 여기도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종말탄 도시처럼. 50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이에서 관통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네요. 아까 750 정도 나왔고 지금 770 정도가 나왔는데 20 사이로 이제 그 사이에 있다는 거겠죠. 임계치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사격한 게 751, 그 다음에 769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통, 미관통을 두 발을 발생을 시켜서 거기에 평균을 내요. 그러게 되면 얘의 임계치는 예를 들어 단순히 두 개의 평균이라고 치면은 한 760 정도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럼 얘는 760m/s로 이 탄을 맞았을 때 뚫릴 확률이 50%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철판의 보호 규격은 750 아래에서는 거의 맞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뚫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성능을 얘기할 때 이 장갑차나 이 철판은 뭐까지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시험은 예를 들어 850에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시험도 있어요. 그럼 850 이상으로 계속 쏴서 그 속도에서 맞는지를 보는 시험도 있고요. 그 이제 시험 성적서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맞습니다. 하겠지만 규격마다 달라요. 예, 그 규격에서 오늘의 규격은 그거를 찾아나가는 임계치 찾는 임계치 찾는 시험이니까. 지금 사격을 하게 되면 여기 탄속이 바로 계측이 돼서 나와요. 이번에는 되게 뚫렸나요? 아니면 범위 자체가 조금 넘어가서 이번 탄은 무효탄이 되고 다음 탄에 탄속을 조금 더 낮춰서 시험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중에 잠깐 죄송한데 잠깐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험평가 3팀의 송수환이고요. 방탄시험을 담당하고 있고 탄속을 조절하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탄속을 조절한다. 탄속을 조절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 시험마다 규격에 정해져 있는 탄속들이 있어요. 너무 센 탄으로 맞게 되면 이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격별로 탄속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규격별 탄속을 맞추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6mm 철갑탄 탄약 그램수가 한 2.4에서 5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이 넣을 때는 몇 g까지도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탄피가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저거보다 더 높은 탄속을 쓸 때는 다른 장약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탄속이 800대냐 900대냐에 따라서 장약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쓰고 있는 700대에서 800대 사이에서의 탄속을 할 때는 지금 2.4에서 2.5 사이에 장약량을 넣고 있습니다. 장약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아요. 봉형이 있고 환형이 있고 구형이 있고 종류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초기 피크 값이 높은 것도 있고 또 장시간 태우는 그런 장약들도 있고 그 시험 규격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백에서 몇백 사이 걸 해주세요 하면 그러면 딱 장약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우리 송영권님은 그러면 여기서 시험평가 진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횟수로 10년 되고 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탄속을 조절하는 일을 쭉 꾸준히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좀 뿌듯하다, 딱 이렇게 느끼셨던 게 있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탄종이 왔을 때, 새로운 규격이 왔을 때 그 탄속 양을 맞추는 데 있어서 다른 타 시험 기간, 해외 시험 기간 뭐 이런 데서도 그 탄속을 맞추기 어려워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장약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쏴보면서 탄속을 정확히 맞췄을 때 우리 기관에서만 이렇게 정확히 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뿌듯하고 제일 좋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못하겠어 이랬는데 나는 했는데 뭐 얻게 됐어? 얻게 됐어? 아유,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해서 많은 양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한 걸 저희 장병들이 입고 타고 그러면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사명감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근 수당은 제대로 나옵니까? 야근 수당은 저희 원은 없고요. 그래요? 저희 팀장님께서 술을 잘 사주죠. 일단 심리적 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